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연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한 달 전 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저는 연애에 그리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느라 바쁘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20대를 보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서도 내 시간은 언제 올까 하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편이었죠. 그러다가 29살 되던 해봄, 회사 동료의 소개로 민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민수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신사적이었거든요. 첫 만남 때 기억이 생생해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수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아메리카노를 미리 주문해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음료를 더 좋아하시면 바꿔드릴게요. 그 세심함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대화도 재미있었고 특히 책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라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게 진짜 사랑이죠. 그 말에 완전히 반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진중한 남자가 있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민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친구였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보고 제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항상 배려 깊게 행동했어요. 기념일마다 깜짝 선물도 준비해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연애 초기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요. 첫 번째는 민수의 과거 이야기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편인데 민수는 항상 현재나 미래 이야기만 했어요.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때는 낭만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친구 관계였어요. 저는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는데 민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친구 만난다고 하면 저한테는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았고요. 내 친구들은 좀 거칠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이것도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화였어요. 평소엔 정말 온화한 사람인데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를 냈어요. 특히 제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거나 예전 남친 얘기가 나올 때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말투가 차갑게 변했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빠요. 그때마다 저는 민수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겼죠. 네 번째는 휴대폰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들고 가고 잠 깔 때도 항상 뒤집어서 놓았죠. 제가 궁금해서 한두 번 물어봤더니 회사 기밀이 많아서요. 보안이 중요한 업계라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IT 회사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어요.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외출이었어요. 주말에 데이트하다가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보통은 회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죠. 연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친구들이 계속 이상하다고 했어요. 대학 때부터 절친이었던 수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민수 오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완벽해 보인달까? 완벽한 게 뭐가 나빠?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맨날 답정해진 말만 하고 진짜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신사적이야. 진짜 남자친구 같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 같아. 눈빛이 좀 차가운 것 같아. 웃을 때도 입으로만 웃는 것 같고 심지어 회사 동료인 미영 언니도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 3년 사귀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게 별로 없지 않니? 그때마다 저는 화를 냈어요. 너희가 민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나는 3년 동안 지켜봤어. 내가 더 잘 알아.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의 직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민수의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수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반포 한강공원에서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반지 내밀면서요. 정말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축하해줬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 우리 엄마는 민수를 정말 아들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민수 씨 같은 사람이면 안심이야.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민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랑감이었거든요.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선택, 허니문 계획까지 모든 걸 꼼꼼히 챙겨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웨딩홀을 고를 때였어요. 강남 쪽 유명한 웨딩홀 몇 곳을 함께 둘러봤는데 민수가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체크하더라고요. 음식은 어떻게 나오나요? 하객들 주차는 편한가요? 사진 찍기에는 조명이 적당한가요? 웨딩홀 직원도 신랑님이 정말 꼼꼼하시네요라고 감탄할 정도였어요. 드레스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어보면 민수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될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양가 부모님들끼리도 금방 친해지셨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는 양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고 허니문 다녀와서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같이 의논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동화 같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첫날, 그러니까 정확히는 5월 14일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바쁜 하루였죠. 웨딩홀 최종 체크하러 가고 메이크업 리허설 받고 마지막으로 드레스 피팅도 확인했어요. 민수도 정말 바빴어요. 신랑 턱시도 최종 점검하고 양가 부모님들 모실 차량 준비하고 하객들한테 마지막 연락도 돌리고요. 오후 5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온 편지였는데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하얀 봉투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결혼 축하 편지인 줄 알았어요. 가끔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지연 씨에게 내일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야 할 일이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10년 전 일어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 가을, 대학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말입니다. 여러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던 결혼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임.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2014년 가을 대학가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뭔가 끔찍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 저희 결혼을 질투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 왜 하필 결혼 전날에? 그리고 2014년 대학가 사건이 뭘까?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결혼 전날에 이런 이상한 편지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2014년 가을 대학가 사건이라고 검색하니까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읽는데 점점 소름이 돋았어요. 2014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서울 시내 여러 대학가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연쇄 사기 및 협박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해자는 대학생으로 위장해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후 친밀해지면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해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었는데 용의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민수는 몇 살이었지? 2014년이면 민수가 25살이었을 텐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민수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왜 이런 걸 보냈을까? 정말 장난일까?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편지와 기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도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게 사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를 떠올렸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사귀면서도 민수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민수의 대학 시절, 군대 시절, 사회초년생 시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라고만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5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신기하게 거울을 보니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7시에 미용실에 갔어요. 웨딩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젯밤에 그 이상한 편지는 정말 장난이었을 거예요. 미용사 선생님이 제 머리를 예쁘게 올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오늘 신랑이 완전히 반할 거예요. 감사해요. 떨리긴 하지만 정말 기대돼요.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엄마, 언니, 수진이가 와서 함께 있어줬어요. 다들 저를 보고 예쁘다고 난리였죠. 우리 지연이 진짜 공주 같다. 민수 오빠가 오늘 기절할 것 같아.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그 순간만큼은 어젯밤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전 10시에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고 부케도 받고 사진도 찍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민수도 정말 멋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완전히 왕자님 같았거든요. 신부 대기실에 잠깐 들러서 저를 보더니 정말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때 민수의 눈에서 진짜 감동의 눈물을 본 것 같았어요. 어젯밤 그 편지 때문에 의심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어요. 나도 행복해. 드디어 우리 결혼하는구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양가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특히 대학 동기들이 와서 축하해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연아, 너 정말 예쁜 신부 되었다. 행복해 보여. 민수 오빠, 정말 잘생겼더라.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모든 분들이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오후 12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아빠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갔어요. 하객석에 앉은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플래시도 터지고 축하의 박수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동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가 제 손을 민수에게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의 대답도 완벽했어요. 그 순간 어젯밤의 이상한 편지는 완전히 잊혔어요. 줄에 선생님의 인사말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신부 서약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민수가 서약을 했어요. 나 이민수는 김지연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민수의 서약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제가 서약할 차례였어요. 마이크를 받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결혼식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늦은 하객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상복을 입었지만 결혼식에 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표정도 굳어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이 제단 쪽으로 조용히 걸어오는데 하객들 사이로 스며들듯이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하객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그들이 제단에 가까워 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뭔가 말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걸 봤죠. 그 순간 민수가 제게 돌아보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황과 공포가 섞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 몇 분간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그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민수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 민수는 조용히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장을 나갔어요. 하객들은 처음에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수가 돌아오지 않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줄의 선생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양가 부모님들도 당황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결국 결혼식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저는 신부 대기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혼란스럽고 무섭고 화나고 슬프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결혼식이 중단된 지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아침에 결혼식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경찰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민수 씨가 2014년 연쇄 사기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께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젯밤 받았던 그 편지가 진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2014년 당시 대학생으로 위장하면서 여러 대학가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주로 혼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친해진 후 연인 사이가 되면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이었는데 인수는 진짜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접근했다고 해요. 연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이 사업을 망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취업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어지거나 갚지 않으면 너의 사생활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부는 사적인 사진을 요구해서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고요. 총 피해자가 13명이었고 피해 금액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피해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추가 증언을 하면서 사건이 재수사되었다고 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2014년 피해자 중 한 명의 언니였어요. 10년 동안 계속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였다고 해요. 제 동생이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민수라는 남자친구 때문에 몇백만 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당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경찰에도 제보했는데 마침 재수사가 시작되던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만약 그 편지가 없었다면 저는 사기꾼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를 만난 것도, 결혼 준비를 한 것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말하길, 민수는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했고, 안정적인 연애와 결혼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 했다고 해요. 저와의 관계 역시 그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그저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니. 결혼식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는 당분간 쉬어야 했고, 집에서 나가기도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대부분은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을까? 3년 동안 사귀면서 단서도 못 찾았다고? 친구들은 다들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부모님들도 충격이 너무 컸어요. 특히 민수를 아들처럼 좋아하셨던 엄마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다고 했을까? 엄마의 자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죄송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모든 신호들이 다 맞았다는 거요. 민수의 과거 회피, 친구들과의 거리두기, 갑작스러운 화, 휴대폰 보안, 알 수 없는 외출. 모든 게 범죄자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저에게 했던 그 완벽한 말들, 신사적인 행동들, 세심한 배려들,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저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던 거죠. 가장 소름 돋는 건 민수가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요. 사랑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을 보호해 주겠어요.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요. 저는 그냥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평범한 여자와 연애해서 결혼하는 평범한 남자. 그게 민수가 연기하려고 했던 역할이었던 거예요. 민수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민수를 다시 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목소리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변호사가 제게 질문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3년간 연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었습니까? 그때 법정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말했어요. 친구들의 걱정, 과거 회피, 갑작스러운 변화, 모든 걸요. 민수는 제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검사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김지연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민수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3년간의 사랑, 결혼 약속, 행복한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재판 결과 민수는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치유해야 했어요. 상담도 받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가장 힘든 건 다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민수 같은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제 곁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요. 수진이, 미영 언니, 회사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 이 사람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줬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회사도 다시 다니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연애는 아직은 생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저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가꿔나가려고 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유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줄 때 화내지 말고 그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요. 두 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민수가 너무 완벽해 보였던 게 오히려 이상한 신호였어요. 진짜 사람다운 모습, 약점, 실수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과거를 숨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과거를 회피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이에요. 정말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건 가족과 진짜 친구들이었어요. 연인도 소중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저를 알고 아껴준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믿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민수와 사귀면서 가끔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직감을 믿었다면 더 일찍 진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연애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되 냉정한 판단력은 잃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줄 때는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세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진솔한 사람을, 과거를 숨기는 사람보다는 솔직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날의 충격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과 진짜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사랑과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짜 안전망이에요. 그 안전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진짜 사랑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